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에 밥보자기와 볼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등장하는 민간 설화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경상도하고도 거창 땅에 김씨라는 노인이 아들은 없이 딸 둘만 데리고 살고 있었다. 둘 다 나이가 차서 시집 보낼 때가 되었는데 김노인의 집안은 그저 그만했다. 그러니까 무슨 떵떵거리는 권문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밤낮 양반 앞에서 코를 땅바닥에 박고 사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다. 살림도 노젓가리 쌓아놓고 사는 부자도 아니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가난뱅이도 아니어서 그저 밥술이나 먹고 살았다. 어느 날 김노인이 매파에게 큰딸 중신을 청하면서 부탁했다. 내 딸을 그저 뼈다귀나 안일을 돼 있으면 소개해 주시오. 말인즉슨 좀 못 살더라도 지체 있는 양반집에 딸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었다. 얼마 안 있어 김노인의 바람대로 양반집으로 큰딸을 시집 보내게 됐다. 시집 보내놓고 한 3년 지났는데 시집간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해서 한 번은 김노인이 딸네 집을 찾아가 보았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게 참 형편없는 집이었다. 집이라는 게 곧 쓰러질 것 같은 오막살이인데 살인문은 다 찌그러져서 너덜너덜하고 아궁이에는 언제 불을 뗐는지 풀이 뾰족뾰족 돋아나고 있었다. 살인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니까 큰딸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 일을 어떡하나. 딸아이가 밥상보를 허리에 두르고 나왔다. 그러니까 뼈다귀가 있는 집이라 남 앞에 나설 때는 반드시 예절을 차려야 하는데 앞치마가 없어서 밥상 덮는 밥보자기를 앞치마 삼아 두르고 나온 것이다. 노인은 기가 탁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다. 뼈다귀를 찾아서 시집 보냈더니 입에 풀칠도 못하니 이만한 낭패가 없구나. 사돈 집에서 억지로 하룻밤을 자고는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집에 돌아와서는 매파를 찾아간 김노인이 둘째 딸 중신을 청하였다. 뼈다귀는 됐고 그저 밥술이나 먹는 대로 시집가게 해 주시오. 맏딸 사는 꼴을 보니 하도 기가 질려서 둘째는 지체 따지지 말고 살림께나 있는 집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매파의 재주가 좋았던지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김노인의 소원대로 밥술이나 먹는 집에 시집가게 해주었다. 시집 보내놓고 한 3년 있다가 어떻게 사나 하고서 둘째 딸네 집에도 한번 가보았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사위고 사돈 양반이고 죄다 드러누워서 침을 맞고 탕약을 지어 마시고 있었다. 어찌 된 일이냐 물으니까 사위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아이고, 장인어른 밤낮으로 볼게 얻어맞느라고 몸성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말하자면 재산께나 있는 상놈의 집인데 근방의 양반들이 걸핏하면 잡아다 뭘 좀 빼앗아 볼 요량으로 괜한 트집을 잡아서는 치도곤을 안긴다. 이런 말이었다. 둘째 딸이 사는 꼴을 보니 이것 또한 눈뜨고는 차마 못 볼 일이었다. 밥술이나 먹고 사는 데를 찾아서 시집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사위의 볼기가 남아나지를 않는구나. 사돈 집에서 하룻밤 겨우 자고 지팡이를 질질 끌면서 돌아오는 길에 김노인은 혀를 끌끌 차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밥보자기와 볼기 중에 그나마 어느 것이 더 나으려나? 이렇게 연신 중얼거리면서 길을 가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는 물었다. 노인장,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노인이 눈을 들어 힐끗 바라보니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찌그러진 갓을 손에 든 채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 영락없는 파라코였다. 양반 나부랭이를 보니 갑자기 화가 나는 데다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어서 김노인은 짐짓
퉁명스럽게 굴었다. 당신 알 바 아니외다. 딴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해서 물어보는 것이니 어디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꾸 묻기에 마침내 김 노인이 사정을 털어놓았다. 내가 아들 없이 딸만 둘 두었소이다. 그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마지는 뼈다귀를 찾아 양반댁에 시집 보냈더니 워낙 궁색하여 앞치마 대신에 밥보자기를 두르고 살고 있고, 둘째는 밥술 깨나 먹는 집을 찾아 상놈에게 시집 보냈더니 사위되는 녀석이 양반에게 볼기만 느라 정신이 없소이다. 형편이 이러니 두 아이 사는 모습이 하도 불쌍해서 내가 차마 못 보겠기에 밥보자기 두르고 사는 게 나으려나 볼기 맞고 사는 게 나으려나 하고 길을 가면서 부지불식간에 혼잣말을 했소이다. 길 가던 사람이 사정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딱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누군가 하니 바로 박문수 어사였다. 박문수라고 하면 조선팔도 전역에서 그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난 어사가 아니던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두 딸이 출가한 집의 내력을 소상하게 물어보더니 박 어사가 그 길로 고을사또를 찾아갔다. 인근에 내 피부치가 있어서 보고자 하니 수령께서 좀 불러다 주시겠소. 그러고는 어디 사는 아무개라고 노인의 사위 이름을 댔다. 누구 말씀이라고 헛되게 들을 것인가. 고을원이 잽싸게 입말을 갖추어서는 노인의 둘째 사위 집에 보냈다. 둘째 사위가 방 안에 들어누워 끙끙 앓고 있는데 번거지 쓴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다짜고짜 끌고 갔다. 니 뭐 잘못했나? 언님이 좀 보자고 하네. 얼른 가자. 그 말을 들은 사위는 겁이 잔뜩 났다. 아이쿠, 그동안 양반들한테 푸지게 당했는데 이제는 관가에까지 불려가서 볼기를 맞게 생겼구나. 그렇지만 관에서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있나? 억지로 기어 나와서 관가에 당도하니 아우가 이 고을에 산다는 말만 듣고 한 번도 못 찾아봤더니 마침 지나는 길에 한번 보고 가려고 내가 청하였네.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해서 참으로 미안하네. 라는 말과 함께 웬 사람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는 반갑게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둘째 사위를 방으로 이끌었다. 밤낮으로 양반한테 볼기만 맞던 상놈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아우 소리를 들으니 어안이 벙벙해졌다. 사위의 얼떨떨한 얼굴을 보고는 박어사가 얼른 남의 귀가 없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조용조용히 일렀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박문수라는 사람일세. 아까 길에서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들었네. 들어보니 참딱하여 내가 자네 피부치 노릇을 할 테니 그런 척하고 있게나. 그러면 아무도 자네를 괴롭히지 못할 걸세. 그리고 그 살림 다 가지고 있어봐야 죽을 때 안고 가는 것도 아니니 큰 동서에게 반만 뚝 떼어주게. 그 집 형편이 아주 딱하다니 적선하면 서로 좋은 것이 아닌가. 유명한 어사 박문수에게서 팔자에 없는 대접을 잘 받고 집에 돌아온 둘째 사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박어사의 말이 고맙고 또 이치에 맞는지라 그 말대로 했다. 작은 딸네 집에서 큰 딸네에게 재산을 절반 뚝 떼어주니 그 집도 허리 펴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두 집 다 잘 살게 되었다. 게다가 둘째 사위가 박문수 어사의 친척 아우라는 소문이 쫙 퍼지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중시는 중매를 말합니다. 즉,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입니다. 밥상보는 밥보자기로 밥상을 덮는 보자기입니다. 예전에 밥상을 미리 차려놓으면 파리등이 와서 앉으니까 그 위에 얹어놓은 보자기 같은 것을 밥상보라 했습니다. 걸작은 우스꽝스럽거나 유별나서 남의 시선을 끄는 사건이거나 사물 혹은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은 노인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장은 한 척, 즉 30cm의 10배로 길이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어른이라는 뜻도 됩니다. 파라코는
양반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남봉꾼을 이르는 말입니다. 동서는 자매의 남편끼리, 형제의 아내끼리 서로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처형의 남편을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우리 예니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혜 이글로벌 뉴스통신, 송영기 기자의 밥보자기 밥상보, 조각보 기사와 사진,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 레츠런파크의 암행어사 출두여, 암행어사 마패 이야기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매직카차차의 조선시대 경찰, 포졸과, 다음 블로그, 목천 이서방의 조선시대 시장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윤보, 김준근 그리고 이교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호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